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리플이 지금 상승을 추가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좀 하지 않으면서 좀 어물쩍 넘어갔고, 자, 그 실망감이 우리 코인시장 전반적으로 좀 퍼지면서 상승 랠리가 살짝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우리 코인시장의 방향성은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줄 수밖에 없는 조건들, 환경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났다는 것에 대해선 뭐 우리가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이 트럼프가 지금 발언한 내용을 좀 보시면 이 취임 첫날에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행정명령 200개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지 않아서 시장의 실망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정책이 주요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뿐 향후 발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 데이비드 베일리는 최근 X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 200개의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 관련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이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베일리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 암호화폐 고문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규제 완화 그리고 시장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가오는 우리 코인시장에 큰 악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악재를 현재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 단계로 접어들면 그때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본격적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코인시장이 반등하는 흐름, 급등으로 연결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초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재를 일단 미리 좀 대비를 해줘야 되고,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 단계로 접어들면서 우리 코인시장도 다시 한번 반등 흐름, 급등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저점 매수를 대응해 주시면서 보너스 수익을 꼭 챙겨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마련해 두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조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이 한 150페이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루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차트 속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나름대로 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개념을 좀 찾게 되실 거고요. 또 재미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전문가들의 조언도 여러분 많이 참조를 하시는데, 전문가들도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또 근거를 이제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투자라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함이죠. 돈을 벌기 위함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중한 원금이죠. 여러분께서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낸 이 원금
원금을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투자의 고수들도 이 원금을 지키는 것을 내 목숨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쫓기보다는 원금을 먼저 좀 지켜주는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 과정에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기본기가 날로 향상이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코인 투자에 대해서 재미를 찾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챙겨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중요한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SEC 위원장 갠슬러가 드디어 사퇴를 했고, 새로운 SEC 위원장 폴 애킨스가 이제 임명을 앞두고 있는데, 자, 이 애킨스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아직 인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SEC 임시 의장이죠. 예, 마크 우에다가 이번에 임명이 됐는데, 이 SEC가 이번에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을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리플과 솔라나, 도지코인 등 이 알트코인들의 ETF 승인 전망도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자, SEC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한 규제 수립을 위해서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을 했습니다. 자, 이번 태스크포스는 SEC의 권한 대행 의장인 마크 우에다가 발표를 했고, 또 SEC 의원 헤스터 피어스가 이끌 예정입니다. 자, 헤스터 피어스 위원도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이 인물입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선 이 마크 우에다 위원장 대행은 대중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SEC는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태스크포스는 이 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그리고 투자자들과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는 과거 SEC의 단속 중심의 규제 접근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변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라면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SEC가 전용 이메일을 제공하고 향후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편 이런 규제 개선 기대감 속에서 이 렉스 쉐어즈는 리플과 솔라나, 도지코인, 그리고 봉크 등의 암호화폐를 포함한 ETF 신청서를 또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ETF에 대해서도 이제 이 승인이 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과 환경들이 하나둘씩 갖춰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태스크포스를 이끌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과거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인물이고, 또 결정적으로 리플의 소송전을 두고서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의 포괄적인 행보를 내부에서 계속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스크포스라면 이제 특수 임무를 맡는 이제 뭐 부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곧 리플과 SEC의 소송에도 직접 관여를 하면서 아마도 이 항소를 처리하는 형태로 종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뭐 갠슬러가 물러나면서 리플과 SEC의 소송도 이미 끝이 난 거나 다름이 없는 부분이죠. 시장에서도 이미 종료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머지않아서 한 2월 정도까지도 우리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송이 이제 빠르면 2월달, 늦어도 올 상반기 안으로는 이제 그 끝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리플은 거의 4년이 넘게 이어져던 가장 큰 걸림돌, 바로 SEC와의 소송이 이제 곧 그 끝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맹지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동산에서 이 맹지를 탈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가치가 엄청나게 몇 배나 껑충 뛰오르게 되죠. 자, 그래서 리플도 이제 맹지 탈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최근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났다고 해서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급등하기보다는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간중간 나타나는 개미떨기 작업이죠. 이런 조정 구간에 절대 흔들려서
포기해서는 안 되시는 거고요.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개 되시는 만큼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은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런 단기 고점 부분, 시장이 과열되는 구간이죠. 추격 매수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10에서 30% 가량만 살짝 이 비중을 덜어낼 거고, 눌림목 구간에서는 우리 일반 대중분들은 공포에 휩싸면서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이죠. 그래서 이 덜어놨었던 비중을 이 개인들의 던진 물량을 다시 회수를 하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때 다시 실어 갈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비중 관리라고 하고, 또 이 비중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자금을 추가 투입을 하지 않아도 이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 과정에서는 이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악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바로 내일 모레죠. 낮 12시에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게 되는데, 이 일본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냐면 이 엔케리 청산 공포가 다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작년 7월 말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 8월 초에 대폭락이 있었던 것이죠. 글로벌 증시도 모두 다 지금 하방 압박을 받았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5, 그리고 리플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하방 압박을 받았던 겁니다. 자, 지난 12월달 기사인데 이때도 사실 금리 인상이 임박했었습니다. 많은 경제 지표들이 모두 금리 인상을 가리켰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트럼프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다행스럽게 금리가 동결이 됐었는데, 자, 이제 그 기조가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기사, 어제 기사입니다. 자, 일본 은행 금리 인상할 때 세계 금융시장 다시 요동치나. 자, 일본 은행이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하는데, 이 기준금리 단기 정책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현재 정책위원 9명 가운데 과반이 금리 인상에 찬성하고 있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지 않으면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도통신은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생각했던 범위 아니어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금리 인상이 이제 될 것으로 가닥이 잡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 동결이 되면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금리 인상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면 이 엔케리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 코인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엔케리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저렴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이 고금리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작년 7월 말에 이제 한 차례 오르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왔는데, 자, 이를 엔케리 청산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폭락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뭐 동결이 되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일 금리 동결이 인상이 되면은 우리 코인시장이 한번 출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 텔레그램만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비중 관리 좀 하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급락흐름 실제 전개됐을 때는 우리가 이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보너스 수익을 꼭 챙겨 나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엔케리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작년 8월달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바닥에서 다지다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바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가지는 않는 단기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이 보너스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트럼프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암호화폐의 이 행정명령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이 엔케리 청산의 반등을 노린 것이 아닌가. 자, 저점 부근에서 이제 일단 급락한 이후에 이 저점을 다지면서 이때 행정명령 발표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상승할 것인데, 이로 인해서 이 상승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런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열렬한 환호를 보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 인기를 굉장히 갈구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정황을 토대로 해서 트럼프가 이 엔케리 청산이 나타난 이후에 암호화폐 행정명령을 좀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우리 코인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단기 악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비중 관리를 통해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텔레그램만 통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저는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